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구식 구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당 시인인 이하의 출애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라는 시인은 791년에 태어나서 81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자가 장길이고 하남 창곡 사람입니다. 당나라 종실인 그 정왕의 후예로서, 그러니까 왕족이 되지요. 재주도 많고 다감한 시인이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겨우 27세에 요절하고 말았던 시인입니다. 그는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 협률랑이라는 벼슬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기도 했고, 높은 뜻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염세적인 사상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낭만적이고 염세적인 색채를 짙게 풍기고 있고 기피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출애라는 것은 가을 추자 올래자, 가을이 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오면은 쓸쓸해지죠. 그런데 이 이하라는 시인은 우리보다도 더 깊은 쓸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시를 살펴볼까요? 동풍경심 장사고요. 동풍 오동동자 바람풍자, 오동나무 바람에 경심 놀랠 경자 마음심자, 놀랜 마음, 놀랜 가슴이란 뜻이에요. 장사고라, 장사라는 것은 장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는 재주가 있고 포부가 큰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괴로울 꽃자가 있어요. 이 장사는 괴로워라, 그런 뜻이에요. 포부가 클수록 더 괴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동나무 바람에 놀란 가슴, 장부는 괴로워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풍이란 것은, 오동나무 바람이라는 것은 가을바람입니다. 오동나무 가지 끝에 부는 바람, 다시 말해서 오동나무 잎이 떨어질 때는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바람을 뜻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쇠등락이 제한소라. 쇠등, 쇠할 쇠자, 등잔 등자, 쇠미한 등잔은, 그러니까 꺼질 듯 말 듯한 등잔불 아래에서 락위, 락이라는 것은 이을락자죠. 있다. 그 다음에 시위자입니다. 위자는 시줄이라고 그래서 시줄 날 줄 할 때 시위자. 그래서 락위 그러면은 시줄을 이은다는 것은 시를 짰는다, 그런 뜻이에요. 시를 짓는 것. 그런데 이것은 락이라는 것은 배짱이를 얘기를 합니다. 배짱이는 이 가을에 우는데, 이 우는 소리가 시를 짰는 것 같이 우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락이를 배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미한 등잔 아래 배짱이는, 그런 뜻이 돼요. 쟤는 울제자,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소, 한소는 찰한자 힐소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가운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비단을 짠다는 얘기예요. 배짱이가. 배짱이 우는 소리가 마치 비단을 짜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가을날 배를 짜듯이 배짱이가 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찰한자는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놀랄 경자라든가 괴로울 꽃자라든가 이걸 이어받아서 그 시인의 마음 상태를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차가운 비단을 짜는 거예요. 배짱이가
차가운 비단을 짜듯이 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해석해 보면은 쇠미한 등잔 아래 배짱이는 차가운 배를 짜며 운다. 다음 수간 청간 일편서요. 수간 누구 수자 볼간자 누가 봐줄 것인가? 뭘 봐주냐? 청간. 청간이란 것은 푸를 청자 대쪽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얘기합니다. 푸른 대나무 조각을 옛날에는 그 불로 쬐가지고 기름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푸른 대쪽이란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시문을 적은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거기에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청간. 시를 적은 종이 혹은 책 이런 것을 청간이라고 그래요. 그 청간을 누가 봐줄 것인가, 누가 읽어줄 것인가 그 말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시인이 지은 시를. 일편서라 한편의 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대쪽에 쓴 내 시를 네가 읽어줄 것이며, 그 다음 불견 화충 분공두라. 불견 아니 불자 견이라는 것은 보낼 견자지만은 여기서는 뭐뭇으로 하여금 뭐뭇으로 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뭇으로 하여금 뭐뭇으로 하게 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화충이 나왔죠. 화충으로 하여금 그 뒤에 또 문장이 나오는데 그걸 뭐뭇하게 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화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꽃 화자 벌레 충자지요. 여기서는 그 종이를 먹는 좀벌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벌레를 화충이라고 해요. 좀벌레로 하여금 자 견자가 뭐뭇으로 하여금 뭐뭇하게 하다 그랬으니까 좀벌레로 하여금 뭐뭇하게 하다. 분공두 분은 가루 분자 공두 빌공자 좀 두자입니다. 빌공은 헛되게 하다. 두는 좀두 좀이 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공두란 말은 다시 말해서 가루 분자 헛될 공자 좀 두자 하니까 헛되이 좀이 스러서 가루가 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허망하게 좀이 먹혀가지고 가루가 되게 하다 그런데 아니 불자가 맨 앞에 있죠. 하지 않게 하리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푸른 대쪽에 쓴 내 시를 네가 읽어서 허망하게 좀이 먹혀서 가루가 되지 않게 하리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을철의 쓸쓸한 마음을 시로 담았는데 이 시를 누가 읽어서 그냥 헛되게 좀이 있을 때까지 누가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시를 지은 작자의 마음이 얼마나 더 쓸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누가 해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견금야 장응직이요. 사견 생각사자 이끌견자 생각이 이끌다고 말하는 생각들이 따라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금야 오늘 밤에 장응직이라 장이 마땅응자 직 거둘 직자 장이 마땅히 거둘 것이다. 생각들이 따라붙어서 오늘 밤에 장이 마땅히 거둘 것이니라. 그 말은 장이 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창자가 빳빳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끈덕지게 따라붙어서 이 창자마저 빳빳해져서 괴롭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운행향혼 조서객이요. 운행 비우자 잘냉자 차가운 피 속에서 향혼
향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홀령들이 그랬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홀령이라는 것은 옛날 그 시인의 혼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혼. 옛날 시인들의 혼이 와서 차가운 빛 속에 그 향기로운 홀령들이 찾아와서 조서객이라. 조는 조문할 조자입니다. 여기서는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위로할 것이다. 서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시인 자신을, 글서자, 손객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가운 빛 속에 향기로운 홀령이라는 것은 옛 시인들이, 돌아가신 옛 시인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분들도 그렇게 쓸쓸한 생각에 젖어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시인이라는 것은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쓸쓸해지는 것이다 하고 위로를 해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빗속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쓸쓸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추분 귀창 포가시오. 추는 가을 추자, 분은 무덤 분자. 가을 무덤 속에서 귀창, 귀신이 되어서 불을 창자, 노래한다고 말이에요. 뭘 노래하느냐? 포가시라. 여기서 포가시라는 것은 포조의 시를 얘기합니다. 남조시대 송나라의 시인 그 포조를 얘기합니다. 이 포조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어떤 시냐면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시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가시다 그러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포조 시를 가을 무덤 속에서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과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정도로 아주 염세적인 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구를 보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가을 무덤 속에서 귀신이 되어서 포조 시를 노래하면 자기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니까 육신과 홀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구. 한혈 천년 토중벽이라. 한혈, 한스러운 피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이 서린 피, 천년 동안 한이 서린 피가 토중벽이라, 흙 속의 벽이라. 여기서 흙 속의 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나라의 그 장홍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무고하게 사형을 당해서 그 원한 때문에 그의 피가 3년 후에 벽옥으로 변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러운 피가 1000년을 두고 흙 속에서 푸른 벽옥이 되어 있겠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인 자신의 풀릴 길 없는 그 절절한 한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가 너무 쓸쓸하다 못해 염세적이고 비감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귀신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가 되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가을이 왔을 때 그 쓸쓸함을 보통으로 느낀 게 아니라 한이 많은 이 시인의 상황을 이 시로서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이하의 시에는 귀신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에서는 자기가 직접 귀신이 되어서 땅속에서 누워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7 꽃다운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짧은 생애 동안이지만 고뇌를 하다가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우수와 그 정열이 듬뿍 담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진사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적어도 출세나든가 관계에 진출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진숙이라는 그 글자였는데 여기서 진숙이란 말은 진사라는 글자하고 중국 발음으로는 동음이 됩니다. 진자도 똑같고 숙자도 이 사자하고 비슷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동음이니까 진사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왜? 보면은 휘부명 진사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범하는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됐어요. 그 시대에 참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벼슬도 못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한태지 한유가 있죠. 거기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하찮은 벼슬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안 차서 그만뒀는데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세상에서 자기의 포부를 펼쳐보지 못하다가 24살 때부터 백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몸이 파리해지고 눈썹이 짙은 그 결핵 체질이 돼가지고 아주 불우하게 살다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7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글재주는 신화도 같은 그 환상의 세계에만 잠시나마 정신적 위안을 주었을 것이고 죽음이니 귀신이니 눈물이니 곡성 이런 용어를 즐겨 그 시에서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품 전체가 음산하고 좀 기이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기괴한 분위기에 환상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하는 그 짧은 생 속에서도 후세 240여 수를 남긴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시를 살펴보면 간혹 기쁨이나 희망 등을 노래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이런 비애의식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비애의식은 그의 시의 가장 대표적인 품격의 하나인 비통하고 강개한 그러한 요소를 풍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하의 시에 나타나는 그 비애의식은 다양한 상징체계를 거쳐서 형상화되면서 상징주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사상적 경향은 염세적 색채가 짙고 그 특출한 재능과 초자연적인 재질을 애용하는 데 대해서 나중 사람들은 귀재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를 음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례라 동풍경심 장사하고요 오동나무 바람에 놀란 가슴 장부는 괴로워라 쇠등락이 제한소라 쇠미한 등잔 아래 배짱이는 차가운 배를 짜며 운다 수간 청간 일편서요 푸른 대쪽에 쓴 내 시를 네가 읽어주며 불견화충 풍공두라 허망하게 조매에 먹혀 가루가 되게 하지 않으리요 사견 금야 장직하니 서글픈 생각에 얽혀 이 밤에 창자마저 뻣뻣할 듯한데 운행향혼 조서객이라 차가운 빛 속에 향기로운 홀령들이 찾아와 나를 위로하네 추분 귀창 포가시오 가을 무덤 속에서 귀신되어 포조시를 노래하면 한열 천년 토중벽이라 한스러운 피 천년을 두고 흙 속에 부르겠지. 이상 마치겠습니다.